안녕하세요. 끄레아르입니다. 오늘은 끄레아르가 준비한 특별한 주제, 바로 겨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끄레아르는 총 3번의 프랑스길 경험이 있고요. 이 모두가 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끄레아르 경험을 바탕으로 겨울 산티아고 순례길, 그중 프랑스 길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싹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겨울 순례길에 대해 보통 많이 하시는 질문 5가지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요.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정보는 끄레아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정답은 없다. 끄레아르는 이렇게 겨울 순례길을 다녀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끄레아르. 첫 번째, 겨울 순례길 안전한가요? 이 안전하다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진짜 질문은 겨울 순례길에서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보통 겨울 순례길이라 함은 11월부터 3월까지를 보는데 이 중에서도 많은 눈을 볼 수 있는 시기는 1월과 2월입니다. 그리고 이 1월과 2월 중에서도 산이 있는 곳, 생장에서 론세스바에스로 넘어갈 때 오세브레이로, 폰세바돈에서 몰리나세카, 이 3군데 정도에서 눈이 많았습니다. 먼저 생장에서 론세스바에스로 갈 때는 나폴레옹 길을 따라 피레네 산맥을 넘는데 이 길은 보통 11월에서 3월 동안은 폐쇄를 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카를로스 길로 우회해서 가게 되는데 이때 고속도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걷는데 큰 위험은 없습니다. 나머지 오세브레이로나 폰세바돈 그리고 몰리나세카 가는 길도 원래 길에 눈이 너무 많으면 고속도로를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눈 때문에 걸을 때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도 제설 작업을 잘 해놔서 괜찮았고 다만 무조건 산길로 가야 하는 구간에 길이 얼어 있어서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순례길을 가신다면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나바라 지방을 지나는 순간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초봄 같은 날이 많기 때문에 겨울 순례길이지만 충분히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겨울 날씨 어떤가요? 날씨는 딱 한마디로 어떻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부분 같아요. 우선 10월에서 11월까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괜찮았던 적이 있었고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낮에도 추운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여기서 춥다고 하는 정도는 기모 안감이 있는 옷을 입고 얇은 패딩을 입고 그 위에 바람막이를 입었는데도 쌀쌀하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추위는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너무 달라서 딱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많아서 추웠던 거지 해가 나면 또 따뜻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처럼 -5도, -10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춥긴 춥지만 엄청난 추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월, 2월 눈 쌓이고 바람 불고 완전 겨울에도 걷다 보면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바라 지방 이후로는 한겨울이어도 반팔 입고 걷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요. 날씨에서 좀 정확한 건 구글에 tiempo España enero 이렇게 세 단어를 치면 월별 기온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에네로 자리에 원하는 달을 스페인어로 쳐서 기온을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걸을 때는 괜찮았는데 알베르게의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건물 안이 더 추웠던 기억이 많습니다. 난방을 계속 틀어주는 게 아니라 2시간, 길면 3시간 짧게 틀어주고 대부분 밤 12시부터는 끄는 경우가 많았어서 잘 때 머리 끝까지 침낭으로 덮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발카를로스 알베르게에서는 너무 추워서 물병에 뜨거운 물 담고 껴안고 잤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또 현지인들도 난방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본인들도 집에서 패딩 입고 지낸다고 하는 걸 들으니까 춥다고 무작정 틀어달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서 12월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비교적 따뜻하다. 1월에서 2월은 낮과 밤 모두 춥다. 그러나 걸을 때만큼은 덥다. 2월 말부터 3월 넘어가면 다시 10월 날씨처럼 따뜻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길 초반 나바라 지방을 지나면서 점점 따뜻해진다. 또 알베르게는 난방을 계속 틀어주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차가워서 만약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옷을 잘 껴입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문 닫은 알베르게가 맞나요? 겨울 순례길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알베르게였는데 그 이유가 11월 말부터 비수기가 되면서 문을 닫는 알베르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킹닷컴에 올라와 있는 일반 숙소를 이용해야 했고 예상보다 숙박비의 지출이 컸습니다. 그리고 알베르게 오픈 유무를 확인 안 해도 되는 성수기와는 달리 그 전날에 내일 가는 곳에 알베르게가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 열었다면 연 곳을 찾아 좀 더 걷거나 아니면 덜 걷거나 하는 식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알베르게 오픈 확인은 생장에서 나눠준 알베르게 정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나 왓츠앱 문자를 보내도 되긴 하는데 답장이 없거나 정보가 틀린 경우가 많았어서 아프린카라는 사이트에서 항상 확인을 했습니다. 아프린카는 각 마을마다 겨울에 여는지 예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Se recomienda reservar 하고 써있는 곳은 예약하는 게 좋은 곳이고 Reserva necesaria는 예약 필수인 곳, No se hacen reservas 하면 여기는 예약 안 받는 곳, Cerrado 하면 닫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Cerrado enero 하면 1월에는 문 닫은 거고 Cerrado febrero 하면 2월 닫은 거, Cerrado temporalmente 하면 임시 휴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장에서 나눠준 숙소 리스트를 보는 것도 좋은데 아프린카 사이트에서 알베르게 오픈 유무를 확인하고 예약이 필요하면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은 순례자들이 거의 없어서 성수기 때처럼 알베르게가 꽉 차서 다음 마을로 가야 한다던가 이런 일은 절대 없고요. 딱 한 번 열려 있다고 해서 갔는데 관리자가 안 와서 다음 마을로 갔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 공립이 문을 닫아서 숙박비가 조금 더 들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서 베드 차지 못할까봐 막 달려가고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네 번째, 겨울 순례길 복장 혹은 준비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레아레가 입었던 복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의는 내복, 기모 등산복, 얇은 패딩, 바람막이 이 순서대로 입었고 하의는 내복, 기모 등산바지 이렇게 입었습니다. 걷다가 더우면 안에 있는 패딩을 벗었고 내복도 기온에 따라 안 입은 날도 많았습니다. 이 복장은 1월에서 3월 순례길 기준이고요. 10월에서 12월에는 내복은 뺐습니다. 근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시라면 얇은 내복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스패치를 항상 착용했고요. 스패치는 걸을 때 신발 안으로 돌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특히 눈길이나 비가 오는 날 바지를 젖지 않게 해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신발은 캠프라인 산티아고를 신었는데 이게 한겨울에는 미끄럽지도 않고 방수도 되고 다 좋았는데 눈과 비가 거의 안 오는 10월, 11월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등산화를 신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낭은 네이처하이크 ULG 400을 가져갔고 정말 따뜻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비가 오고 빨래가 안 마르는 날도 많아서 웬만하면 방수, 빨리 마르는 제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라이기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작은 거라도 드라이기 챙겨 오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머리 젖은 채로 있어서 감기 걸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양말이 안 마르면 말리기도 좋고, 또 너무 추울 때 잠깐 드라이기로 침낭 안에 바람을 쐬주면 난방 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겨울 술래길이라면 드라이기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술래길을 가는데 영어와 스페인어 둘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개인적으로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흔히 순례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영어가 좋고 현지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가 더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글쎄요. 스페인어를 쓰는 순례자들도 사실 많거든요. 물론 그 비율이 어느 시기에 가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스페인어 쓰는 순례자들은 또 그들끼리 소통을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야지만 순례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점은 늘 순례자들 중에 스페인 현지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은 최소 5번 이상의 순례길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순례자가 아니더라도 오스피탈레로 알베르게 봉사자들 분들이 순례길에 대한 지식이나 팁,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데 왜 난방을 안 틀어주냐, 뭐 이런 현지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스페인어를 못해서 현지 분들과 소통이 안 돼 난감해하는 순례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분들과 영어로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진짜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할 때 더 좋아합니다. 올라, gracias. 이거 한마디만 해도 스페인어 할 줄 아냐면서 엄청 좋아해요.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외국인이 서툴지만 한국어로 다가오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괜히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러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가나요? 그리고 그 나라는 무슨 언어를 쓰나요? 우리는 스페인에 가고 스페인은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가는데 영어와 스페인어 둘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이 말은 마치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하러 오는데 한국어랑 영어 중 뭐가 더 중요하냐요? 중요하냐?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와 영어 중 뭘 하는 게 좋냐라는 말에 사실 둘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중 하나만 꼭 고르자면 영어는 우리 많이 접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례길을 스페인으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여행을 했을 때 그때 느끼는 경험의 깊이가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체력이 약해서 나이가 많아서 고민이시라는 분들께 저희 끄리아르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재작년 순례길에 저희 끄리아르와 함께 동행하셨던 분은 75세 여성분이셨고요. 아주 건강하게 순례길 완주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차근차근 체력을 기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스탈 루에고.